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젊은 시각 채널 운영하고 있는 송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유진 총장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잘 자랐다 해주셨는데요.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국내산 한우만 이렇게 먹이셨고요. 미국산 소고기 별로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그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민경우 대표님, 함은경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송규호 나왔는데 혹시 너도 뭐 운동했냐, 학생 운동했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만으로 29살입니다. 제가 이 선배님들께서 학생 운동 하실 때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가 저는 참 좋은 시대에 이 선배님들의 이런 노력으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오다가 그 깃발을 봤는데요. 봤더니 이제 민노총 집회가 저기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깃발에 뭐 민노총 화물연대, 뭐 어디 호남 지역 또는 뭐 어디 지역의 화물연대 이런 식으로 깃발을 내세우길래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드라마 뭐 태조 왕건 아니면은 뭐 영화, 전쟁 영화를 보면요, 항상 전쟁 맨 앞줄에 서 있는 그 장수들이 깃발을 막 10m짜리를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깃발 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기도 하고 그 깃발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저 민노총에서는 본인들의 이런 이름을 달고 저 깃발을 달고 이러한 운동을 벌이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번 그 민노총의 집회 연설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저 윤석열 정권이 우리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윤석열 정권 타도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자 하면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모인 그런 집회원들의, 그 조합원들의 그 깃발을 흔들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태조 왕건에서 보던 깃발 흔들면서 전쟁에 나서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지금 민노총에서 벌이고 있는 이러한 뭐 근로자들의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진정으로 이 평의 일과 시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마비가 걸리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도 그들만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이 광화문 집회라는 게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때로는 이제 군복도 입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청년들이 선뜻 나서서 목소리를 보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앞에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가슴품에다가 장미꽃도 다시고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더니 장미꽃을 들고 계시니까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저희 우파 진영 내에서만 활동하던 분들한테는 못 나왔던 아이디어가 사실 이 대한연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이런 학생 운동도 하시면서 좌파 진영의 입장을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이런 조국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이 정부를 돕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한국 저희 총연맹이라 함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단체이고요. 참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참 언론과 시민단체가 다 왼쪽으로 몰린 상황에서 결국 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제가 1993년생입니다. 이제 29살이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군사 독재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못 겪어봤어요. 제가 첫 번째 투표했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투표를 하면서 사회 현상을 겪어왔고, 광우병 시위가 벌어질 때는 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TV를 틀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당시엔 유튜버가 없었잖아요.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PD수첩에서 나오는 이런 방송을 믿고 당연히 저도 거기에 혹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광우병을 믿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국내산 한우만 먹이신 게 저희 집이 잘 살아서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내 10년 뒤에 머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국내산 한우 먹이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사드 있었죠. 세월호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항상 이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정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광우병, 사드 이런 것은 무언가 우리가 재난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전 민경호 대표님 강연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원래는 한미 FTA 반대하려고 이걸 꺼냈더니 안 먹히더라. 그래서 이 광우병을 꺼냈고 결국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찍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는데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권, 그러니까 당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 당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당,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시민단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가, 이렇게 단체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러면 광우병이든 사드든 이태원 참사든 후쿠시마 사태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곳은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태를 한번 지켜보면 오히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한참 뒤로 빠져 있고, 그 제일 앞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그 뒤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동참을 하고, 또 야외에서는 또 민노총에서 지금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서울대 전문가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강연이라는 게 무언가 지식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무언가 아는 거는 좀 듣기 싫어요. 반대로 선전선동은 달콤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저 일본이 IAEA 돈을 먹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이 원자력 관련해서 공부하신 박사님이 오셔서 1시간, 2시간이고 설명해도 설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살 깎아먹기인데요. 저도 정치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세 분이 모여 있지만 제가 학력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쟤는 양복도 입고 뭔가 깔끔하게 하고 왔으니까, 안경도 뿔테 안경 꼈으니까 공부 제일 잘하겠지 하지만, 여기 계신 두 분이 서울대고요. 저는 좀 떨어지는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결국에는 설득을 받았고 결국 40만 이런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었냐면요, 참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언론도 무너졌고 정치권도 결국 우파 진영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진실만 말하겠다. 제 청년으로서 소신 한번 말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어떠한 기반도 없이 그냥 한양대 나왔다. 그리고 얼굴도 공개 안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구독자를 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반성하고 깊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전문가인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민 교수님께서 당연히 서울대 학석 밖까지 나온 최고 전문가이지만 겉으로는 항상 이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면서 설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전문가인 척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쉬운 방법으로 한번 설득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참 전국에서 모이셨고 이렇게 참 시간을 내주신 건데요.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든 이런 유튜브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대한연대도 있고 젊은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응원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참여자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